122회 대비 소방전기 2회차 모의고사 별로 어렵지는 않았고 1번의 문제는 불꽃 감지기가 천장에 설치될 경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된 형태고 모서리에 설치된 경우에 대한 공식적 차이점에 대해서 적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요 한 페이지 넘긴 풀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우리 공칭 감시 거리는 90도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넓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공칭 감시 거리는 R. 공칭 시야각은 90도 이렇게. 시야각은 90도고 우리가 세타는 이렇게 구할 거죠. 반만. 요 면적 구하고 구하는 게 편하니까 세타는 90도 나누기 2해서 45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냐? 요때 하고 요 밑에 될 때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림 조금 삐뚤어서 죄송합니다. 90도 안 같은데.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요 기준점, 이 기준점보다 위에 있으면, 그죠? 공칭 시야 감시 거리를 수직으로 했었을 때, 그죠? 원래 여기까지 되죠. 요 수평면에 있는 부분보다 위에 있으면 전부 다 90도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 면적이,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면적보다 더 길어져 버리면 그러면 세타를 바꿔줘야 되겠죠. 세타는 요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건 세타. 네, 요때는 세타가 45도고요. 요 라인은 요때부터는 세타는 45도부터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한번. 공식 써보세요, 공식. 어우, 비었네.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써버렸더만 지금 휴지 한 10분 동안 정리만 하고 계시네요. 10점짜리인데. 참고로 동영상 나가고 있다. 그 카페에 동영상 올라갑니다. 카페에. 그래서 요 전국적으로 다 본인 이름은 이제 실명으로 거론해야 되겠다. 아니면 힙땡 이렇게, 기땡, 승땡 이렇게. 계산 문제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크처럼 조각 케이크하고 똑같다고요. 조각 케이크. 구석에 있는 조각 케이크하고 똑같아서 케이크를 썰어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적게 되겠죠. 이렇게. 요 면적. 요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요 이제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최대 이렇게 되죠. 구해보자. 아니 고객님, 서브레지 책보란 말은 안 했는데요.
책은 덮고요. 지금 우리가 스터디로 해야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요게 이제 더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죠. 원래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요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이었어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얘 두 개가 같으니까 그냥 금방 구해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요걸 이렇게 올려버렸죠. 올려버렸지. 요 전체의 길이가 공치시야 요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m일 때 천장의 높이를 5m로 해버리니까 요 절반이고 절반이죠. 요렇게 했을 때 감지기 몇 개 구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이 왔는지. 요게 이제 5m고 얘도 5m고 그죠? 그래서 10m짜리 원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 요렇게 요거죠. 요거에다가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몇 개야 이렇게 다 구했습니까? 아까네 그 문제? 관리사님 역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빨리 잘 잡는 게 중요하죠. 계산 문제. 요 식 다 썼습니까? 나한테 지금 욕 적지 말고요. 지금 다 적었냐 보니까 다 안 적었네. 땡! 그 10분 다 됐네. 다 적었습니까? 보면 답이 이렇게 됐죠. 예. 불꽃 감지기는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볼게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꽃 감지기는 UV, IR 요 범위 사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염을 검출해내고 눈에 보이는 화염과 연기를 검출해내는 구간이 있어요. 요 담당은 DVSD라고 하는 놈이 담당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DVSD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지블, 연기냐 화염이냐를 따질 때 얘네들은 화염까지 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 일반적인 연기 디텍터, 스모그 디텍터 같은 것들 해내겠지. UV는 세 가지 동작 원리가 있었다, 그죠? 뭐가 있었죠? 도전기가 있었고, 도전기 중에 광도전 효과, 광전 효과, 광기전력 세 개 중에 전자가 증발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었어요. 우리가 표면이 전자를 받으면 왜 전자가 자꾸 커질까 했었지. 한번 정리하세요. 네. 요거 이제 10점짜리 하나. 요거 1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요 10점짜리는 C, F, 2파장, 다 정파장. 다파장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CF 2정이나 CF 다정이. 요 구심점은 얘죠. CO2라고 하는 것들이 열받은 CO2는 4.35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에서 최대 강도가 나오는 거지. 강도. 얘를 검출하는 거죠. 왜 CO2를 자꾸 보냐? 왜 CO2를 봅니까? 걔는 왜 CO2를 봐요? 가족들 파장 많았으니까. 딩동댕? 네. 곧 합격입니다. 곧 합격. 그죠? 금방 합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CO.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 했죠? 이렇게. CO2는 공명방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죠. 공명방사가
수동적인 의미에서 검출하는 형태가 있고 쏘아서 확인하는 타입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하세요. 공명은 같은 파장대에서 진동 이렇게 이 진동이 같은 파장이면 파장으로 검출해내는 거. 이때는 요 파장대로 나온댔죠. CO2에 대한 파장. 주변에 많습니다. 4.7에 누구? 일산화탄소고 4.1에 SO2 있고 많이 있어. 더 많은 건 뭡니까? 태양광, 고온물질 많이 있다니까. 태양광 얼마? 태양광? 너무 오래됐지. 지금 한 1시간 반 전인데 1시간이 벌써 다 까먹었지. 그거 아직까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이 자식아. 방금 밥 먹고 온 것도 기억 안 나는데 0.45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형광등은 형광등 고온 표면 고온 이 고온이 2 형광등 1 이렇게 이 주변하고의 차이를 아는 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흡사 보면 화재 인척하는 놈들이 있어요. 차이를 구분하는 거지. 잘 이해해 주세요. CO2의 공명방사. 첫 번째 시험에 뭐 나옵니까? 라면 원리가 나와. 원리는 잊지 마세요. 원리 엄청 중요해요. 원리가 처음이자 끝이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구분 안 됐죠. UV 감지기는 뭐들? 다시 한번 에너지는 커요, 에너지는 파장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는 엄청 커.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크고 파장이 짧다 보니까 조기는 감지되는데 단점 오염에 엄청 취약하댔지. 엄청 취약해요. 얘는 뭐 주변에 영향이 너무 많이 가려지면 아예 또 안 보여. 얘 조금만 가려지면 잘 안 보여. 얘는 IR 감지기는 에너지는 작아. 파장은 되게 기네. 파장 기니까 금속 같은 거 만나면 주변 방사를 해서 야 여기 화자 났거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약간 좀 가려도 새어나오는 놈으로 검출이 가능해. 됐습니까? 그래서 IR은 오염이 엄청 강해. 단점이 딱 하나 있지. 늦어. 얘가 느려. 요에 대한 특징들 모음. 이렇게. 그 플러스 뭡니까? 화재안전 기준이 나오지. 2-1. 화재안전 기준에 뭐가 있습니까? 설치 어디 돼야 돼? 설치 어디 됩니까, 여기? 네? 지하철? 제철소, 하격제.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감설수, 양념처럼. 세 번째 뭐 나오냐? 세 번째 계산 문제 나온다. 계산 문제 지금 방향성이 어디까지 있냐? 요거 물었고, 요거나 요거 물어. 계산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산은 두 가지로 정리한댔지. S라고 하는 부분들. S는 감지 면적이랬지. 모든 감지기는 원뿔의 형태로 감지를 해요. 잊지 마세요. 연기 감지기도 열 감지기도 원뿔의 형태로 감지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요래 되는 거죠. 이렇게 원뿔의 형태라니까. 요만큼 감지 면적을 줄이면 더 작아지는 거지. 그죠? 이만큼 면적을 커버링 할 수 있는데 실에 갖다 놓으면 요렇게 계산밖에 안 되는 거지. 고민을 좀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최적화되어 있는 감지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에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야. 여기 하나 설치해 놓고, 이게 바르다, 면적 이내다 보기는 안 좋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휴대폰에도 없지. 이렇게 봐놓으세요. 요까지는 감지 면적이고, 요 정사각형 X라고 하는 X의 제곱이 얘가 감지기 수를 구할 때 쓸 거라는 거지. 요 두 개를 연락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올 저녁에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때는 계산 문제를 내요. 냈는데 천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그렸어요. 그림이 좀 거칩니다.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좀 여하튼 거치게 생겼어요.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 모서리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 바닥 기준에 했었을 때 요만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원래 이제 좀 더 잘 그리면 좋죠. 위 형태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정리를 좀 잘해서 구해보니까 요런 식으로 구했어요. 자기 답 쓴 거하고 맞춰보세요. 그리고 자기 답 쓴 거, 요거 이제 편의상 넣은 거죠. 높이보다 위에가 있으면, 요거 동등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세타가 공칭 감시 시야각은 아니죠. 공칭 시야각일 때 세타는 절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 관련돼 있는 식, 그죠? H는 루트 2분의 X. 클 때는 요 공식으로 이렇게. 요걸 다시 한번 밑에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중요하게 요게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세타. 원래 시야각보다는 훨씬 작은 면적으로만 검출해낼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감지 개수가 원래 예상하는 것보다는 증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얘를 다시 구해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뭐였는데, 감시거리 주어져 있고 높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구하기 쉬운 거냐 이거지. 이해되죠? 요때가 이제 우리는 H다 들어서 하면 세타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편의상으로 구하면 돼요. 코사인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다, 그죠? R분의 H고, 요 지금 절반에 있는 시각의 절반을 구할 때 아크 코사인 넘어갔으니까 R분의 H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해놨어요. 그리고 L 어떻게 구하니? L은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지금은 습관적으로 공식을 이해해놓으면 돼요. 2R 사인 세타. 요 R을 알기 때문에 2R의 사인 세타.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 다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요것분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L이 되는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L 부분이고, L은 사인 세타는 2R분의 L. R분의 2L. 알지. 맞아요. 예, R분의 L이지. L이 전체 저기 두 개 개념. L이 저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까지. L이 두 개라고 하죠. L이 요까지죠. 그게 밑에 다행입니다. 수업이었으면 당황할 뻔했네. 그래서 L이 요까지다, 그죠? 넣어준 게. 그래서 2R분의 2분의 L이다, 그죠? 여기까지. 그 지금 요게 구하는 거고,
L은 2R 사인 세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원을 만나는 거죠. 여기 감시 면적입니다. 이렇게 요 높이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되죠? 이렇게 이걸 x로 얘를 l로. 그래서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x 곱하기 x 하면 면적이 나오니까 요 x를 알면 요렇게 길이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만약에 요렇게 x가 나오더라도 끊으면 된다 그죠? 이렇게 6개 구해지느냐 하는 게. 그래서 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대각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렇죠. 부분으로 지금 위에 있는 형태가 요렇게 됐어요. L, H 이게 L, H 요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범위 공간 중요한 거는 바닥 면적밖에 안 되는 것이지. 감시 면적. 그래서 구해지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요까지를 L, 요까지를 X 해서 구해봐. 그 다음에 간격 양념처럼 좀 더 잘했습니다. 이제 좀 잘 쓴 사람 글을 잘 쓴 사람 글을 네.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채점을 어떻게 줄 거냐가 했었어요. 모서리로 설치하지. 모서리로 설치했었을 때 시야각과 감시거리 맷도 감지 한 페이지가 넘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형이 요거 이제 오타난 것도 확인도 잘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죠? 네, 보기 편하게 그죠? 네. 그래서 모서리에 설치됐었을 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죠. 요거 이제 조각 K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반경이 L인 형태에서 크게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희재 여기다 적었습니까? 지금 눈 떠 있습니까? 네. 예. 요거 파이 R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이때 L은 반경하고 똑같고요. 위쪽은 직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분의 파이 L의 제곱. 오타가 나서 확인 안 되는데 우리 승규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 맥살을 잡으면서 틀렸다 이 자식아 하면서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1번은 별표를 많이 해놓으세요. 지금 공식을 준비해서 계산 문제 몇 개 블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가져가게. 아직 못 외웠으면 집에 가는 동안 외우고 저녁에 오늘 해놓고 다음 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쯤 테스트를 해서 다 외웠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번에 아날로그 감지기의 가장 큰 특징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면 일반 감지기 주소형 아날로그형 요런 범주로 가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요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 감지기에서 아날로그 일반형 감지기에서 아날로그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랬습니까? 곡선 이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저처럼 성대 결절이 와서 가수 생활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일반에서 아날로그를 합니까?
아, 막연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막연해? 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그냥 가진 않죠. 아날로그 써라 이러면 우리 집에 지금 5층짜리 빌라 짓는데, 지금 발신기만 해도 되는 경보 설비에 감지기 넣겠다 했는데, 그럼 아날로그 넣으시죠 이러면 그 빌라 주인이 맥살을 잡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면 왜 아날로그를? 그렇지, 그렇지. 순서대로 다 가볼게요. 일반 건축물 기준점에서 이 기준이 딱 성겨지.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서 이 기준점이 30층으로 결정이 됐어요. 야, 30층 진짜 큰일 나. 다 죽어, 씨. 우신골든빛 재산적 피해가 50억 정도 넘게 났습니다. 불나니까. 처음에 화재 위치를 못 잡았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불이 딱 났는데 4층에서 난 화재가 성장하면서 외벽을 자꾸 이렇게 가열시키고 연기 태우니까 불이 쭉 다 난 거야. 그럼 처음에 출동해갖고 연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변에 묻는 거야. 몇 층에서 났지? 근데 4층에서 난 5층인가? 4층에서 난 화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나중에도 확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개선돼야 되겠지. 그죠? 요 추가로 고층화될수록 또 경계구역에 대해서 거듭 고민해랐지. 경계구역을 어떻게 하는 게 경계구역을 굉장히 작게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화재 위치를 판단하기 중요하다는 거죠. 화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화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만 가서 연락 불 끄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요쪽 편 건물 가보면 한 층이 한 회로죠. 한 층의 회로가 경계구역 몇 회배? 600. 600에 지금 집에 어디서 불나는지 모른다니까. 연기 덜 나는 화재를 보세요. 식용유 화재 뭐 이렇게 불나 있으면 아이고 냄새는 나는데 어디고? 이러면서 띵동띵 큰일 난다니까. 여기에 이제 감지 면적 형태로 같이 왜 필요한지 잘 고민 안 하세요. 아날로그로 너무 도입되니까 비싸. 경제성. 예, 3,000원. 3,000원. 예. 5만원. 한 2동, 3동 되면, 오늘 저녁 햄버거입니까? 아니. 지금 주소용 정도가 한 3만원대. 요거 지금 개인 단가 쓰면 더 비싸요. 물가정보지는 훨씬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뭐 가 있는 거지. 이만한 값어치를 하느냐는 조금 아쉽지만, 부가적인 기능이 엄청 많죠. 증가됐단 말이지, 이렇게. 똑같은 형태를 다 보내세요. 고층화될수록 위험도 증가. 그래서 요 일반 감지기에 대한 부분들, 일반 감지기보다는 아날로그로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같이 그릴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요게 피해. 맞습니까? 요게 R셋.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A셋. 요 발생 시점, 시간 3분에서 5분. 요 A셋, 얘네들 R셋. 요 부분에 대한 열 방출률 단축, 피해 단축, 시간 단축. 요거는 일반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가스 감지기는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왜 쓰는지 다시 고민하고. 고층화될수록. 근데 빠진 게 있겠네, 그러면? 그죠? 뭐가 빠진 겁니까? 고층화될수록은 있는데, 심층화가 빠졌지. 결론이죠. 지금 얼마 전에 사전재난 심의를 하는데, 사전재난 아니고 성능유주. 위층은 별로 안 높았어요. 층수는 안 높았었는데 밑이 지하 6층이었어요. 지하 6층이고 엄청 땅이 좁아. 주차 공간도 마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딱 세팅해서 심층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거 같은 피난용 승강기 대상도 아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을?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겠어? 결론 잡아 놓으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층에 대한 강화되어 있는 조치 잘 없어요. 아날로그로 가면 특징들이 일반 감지기 관련된 부분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되겠지. 중계기를 쓰는 것도 일반 감지기니까. 감지기 신뢰도도 올라가 있을 뿐더러 화재 판단을 수신기가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진 환경이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 두 가지는 꼭 하자는 거죠. 첫 번째가 나오는 잘 있니? 진단 기능하고, 두 번째 지금 자기 또는 자동 보상 기능이 있어요. 자기 진단 기능은 첫 번째 단락 단선부터 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여부까지도 셀프 관련해서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그리고 일정 이상 상태가 저하되고 나면 나는 안 돼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전달해줘, 나한테. 일반 감지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 아예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보면 아날로그 감지기에 대한 설치 대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30층 이상 120. 비화재 보는 선택 사항이다, 그죠? 이렇게 자기 진단 기능에 대해서 기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초기치에 대해서 얼마 이상 떨어지게 됐었을 때는 에러 난 신호를, 장애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느냐가 일반 감지기는 전혀 할 수 없는 기능이고, 가능한 기능이고, 자기 보상 기능은 쉽게 이해를 했다, 그죠? 초기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농도든. 이쪽 부분들은 스모그 레벨뿐만 아닙니다. 그죠?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 이 감지기를 설치한 형태가 어딥니까? 라는데 감지 성능이 뛰어나. 그런데 보일러가 있는 실이야. 그 기준 온도, 평균 온도가 30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30도부터. 그럼 그 온도보다 얼마 이상 나오면. 그리고 이때 중요한 지점은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한정. 그래서 정격 어느 정도까지만, 한정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정리하면 좀 더 단순하게 해서 한 3개 정도의 시스템을 하고 한계치에 대한 부분을 해놓으세요.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까지 부분들부터 더 높아지면 에러 신호가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어. 아날로그도 중요하고, 저는 주소용하고 아날로그를 좀 비교했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좀 고민하고는 있는데 문제 짜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한번 더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아날로그 똑같은 형태. 비화재보, 층고 20m, 고층 건축물에 대한 설명 받은 줄 알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가, 이게 쉽게 사람들이 설명하면, 판단하면 안 해도 되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나온 형태는 주소용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주소용을 써라. 이렇게. 자기 진단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고장, 탈락, 오염, 자기 자동 보상 기능. 약간 옛날 타입. 이렇게. 지금은 별 차이는 없죠. 똑같은. 최대한 보상 한계. 잘 추천하네.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잘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가스 누설 경보기. 요거는 가스에 동그라미 치고 3번에 중요하다. 가스.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과 2, 3일 전이죠. 소방공무원 2사람이 안타깝게 고인이 됐지. 가스 누설 경보기. 지금 가스는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는 거지. 가스 중에 지금 제일 무서운 형태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첫 번째 헤모글로빈이 먼저 나왔습니까? 특징 지금 나오는구나. 무색, 무치, 무색, 무치, 무미. 오케이. 이걸 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살 조장. 왜 연예인이 연탄을 피워서 항상 죽을까? 이 가스의 특징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자는 잠에 죽는. 하지만 단점이 생긴 데 있죠. 두 번째,
산소 대신에 헤모글로빈하고 지가 결합 안 됐지. 이렇게. 그래서 표면에 시반이 생겨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표면적으로 올라가, 혈액이. 그러니까 바깥쪽이 약간 멍든 것처럼 생기는데 표면이 핑크로 바뀌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젓갈색이 됩니다. 젓갈색. 표면이. 그런데 핑크가 돼요. 진짜 핑크입니다. 칼라 사진 보면 깜짝 놀라. 그래서 이건 그 교육할 때 막 보여줘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보면 진짜 분홍색 같이 보여. 너무 끔찍해 보면. 가족 2번 죽이는 일이지.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도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어수선해져 있는 시기라 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발생되냐? 어떻게 하면 발생됩니까? 불완전 연소지, 불완전. 완전하고는 뭐가 다르니? 이렇게. 완전. 완전 연소는? 굶기니까 헛소리를 자꾸. CO2하고 H2O가 이렇게. 연소 생성물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소 생성물. 수소를 연소하면 H2O가 나와요. 산소하고 결합되는 거지. 우리 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를 띄우면 수소는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탄소는요. CO2. 이거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에다 반응식도 적어놔랬다, 그죠? 이렇게 해서 CO2, C 2분의 1, O2. 이걸 적고 쓸 내용이 많댔죠. 외부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1번. 두 번째, 저발열 연소가 되면 똑같이 산소하고 반응이 떨어져 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언급됐던 거 뭐였습니까 하면 불완전 연소의 대표적인 얘가 보일러, 난로에서 많이 되는데 화목 난로. 화목. 나무 떼는 거.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항상 내부 불완전 연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모르게 죽어요. 이렇게.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S는 황은 이산화황 나와요. 이산화황은 파장대가 방금 전에 했는데 요거 25분 전에 했는데 요거 적었는데 4.1.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진짜로. 질소 NO2. 그죠? 나머지 또 뭐가 있지? 산소는 이 산소. 오, 곧 합격.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50도인데 중후반인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얘기하면 요거 말고 한두 개 더 있는데 요까지만 하면 되죠? 줄기차게 써먹으세요. 연소 생성물에서 계속 써야지.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 나온댔죠. 이유는 뭐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에 대한 정의를 해봐. 그리고 연쇄 이상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봐. 비교적 최근 문제입니다. 한번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뭐? 1.28%에서 1분 이내에 죽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위험성? 이렇게 할까요? 위험성.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도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증상이 뭐냐고. 나도 적어볼게. 1.28 그리고 0.64 0.32 0.16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 그것은 풀에. 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즉사에 가깝습니다. 5분 1분에서 5분 이내에 1분 이내 사망. 그 다음에 15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런 적는 거지. 그리고 옆에다가 뭐 두통, 정신혼미, 그리고 시각장애, 메스꺼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지. 좀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얼추 비슷한 말이네 이러면 되는 거지. 3종 세트 갖고 오세요. 일산화, 이산화, 일산화탄소 증가됨으로써 뭐는 감소돼요? O2는 감소되는 거지. O2에 대한 감소도 기억하세요. 참고로 일산화탄소는 어떤 가스죠? 어떤 가스지? 폭발성 가스. 연소 범위를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던 거. 연소 범위 12.5에서 74%. 과거에 한 2년쯤 됐나요? 여수 화력발전소의 필터 폭파 사고 예 있습니다. 백필터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탄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일산화탄소 나오는데 열었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거지 않았을까 예측하시는 분이 많아요.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되죠? 화학 농도? 1400ppm. 와, 내 뒷골 확 땡길 뻔했네. 대답을 해도 몰라요. 아니. 너무 정확하게 틀려가지고. 뭐라고요? 아 맞다 아니다. 일명 안 되는. 허용 농도라고 얘기했는데. 뭐지? 요거 좀 끊었다 갈 수 있나? 한 대 때리고 가야 되겠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허용 농도가 있어. 그게 중요하다니까. 허용도가 50ppm이에요. 50ppm. 양념처럼 CO2는 얼마일까요? CO2는 5,000 ppm. 얘가 기준이 돼, 기준. CO2는 안 뒤지죠? CO2는 뒤지려면 진짜 쉽지 않아요. 네. CO2는. 일산화탄소 잘 죽는단 말이지. 일산화탄소가 인명안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했다, 그죠? 이건 1400ppm이지. 그래서 설명을 뭐라 해줍니까? 허용 농도의 몇 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해되죠? 5000ppm은 0.5%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 인명안전 기준. 15%. 이건 15%였다, 그죠? 그러니까 몇십 배. 잘 해놓으세요. 15% 맞니? 14, 15%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허용. 근데 50ppm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슨 가스로? 독성가스 정의 한번 볼까요? 독성가스 정의. PLV 말하는가요? 독성가스의 정의. 독성가스 정의? 어떤 가스를 독성이라 하냐? 독성 있는 가스. 합격. 독성 있는 가스. 독성가스. 빨리 검색해보세요, 빨리. 시험에 나와. 가스 종류 시험에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압축가스는 뭐냐? 그죠? 융해가스는 뭐냐? 독성가스 정의. 허용 농도가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예? 100만 ppm 단위죠. 100만 분의 얼마? 5천이요. 100만 분의 5천 이하. ppm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에? 얼마? 5천 ppm인가요? 검색하다 말았구나.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5천이 얼마입니까? 네. 5천 ppm입니까?
이것도 작은 것 같은데. 50? 아닌가? 환산이 지금 안 되네. 밥을 안 먹어가지고. 독성가스의 정의. 맞습니다. 화양론도 5,000 100만 분에 5천이면 ppm이 100만 분 요리라고. 그죠? ppm이 100만 분 맞는데 5000 ppm인가? 50 아니에요? 50 같은데. 나도 50인 것 같은데 50을 안 맞춰지네. 100만 분은 50 ppm인 것 같긴 한데 근데 100만은 맞아요. ppm은 다른 정의가 없습니까? 대답 안 하니? 다른 정의가 없어요? 50 ppm인 것 같은데. 네? 허용 농도가 얼마 이상. 이때 허용 농도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했던 이제 말 TLV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 ppm 이하면 일산화탄소가 독성가스로 들어가지는지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지.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요. 그죠? 했던 것 중에 오늘 7번 수율에 대해서 50 ppm 맞습니까? 5000 ppm?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다행이네. 나는 시험 안 치러가 돼서 한 3-4명이 다 떨어졌네. 큰일 났네. 나온 안 전 여자도 때립니다. 가감 없어요. 수율 10점짜리로 저 꼭 정리해 주세요. 수율. 화재공학 원론의 수율 다음 버전. 수율 나오는 수율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감광이거든요. 공식 있어.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렇죠?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다, 그죠? 예. 요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요것도 암기하고, 요거 암기하고, 요 세 가지 위험성 암기하고, 연소 범위를 보면 가연성 가스고 독성 가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잘 봐놓으세요. 5000 ppm 이하 맞는 것 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독성 가스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면 가스 검지기가 있고 가스 누설 경보기라는 게 있지.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해서 형식 승인 기준상 시험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그때 농도 시험 관련해 가지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번 보자. 그래서 액화, LNG, LPG 뭐 나와 있는 형태. 이게 작동과 부작동 기준이고 가스별 수치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 이렇게 넣으면 낼 수 있는 범위고,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 요 수치까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요 이번에 일산화탄소는 반드시 해놓으세요. 일산화탄소는. 일산화 좀 중요하게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그죠? 시한가스 일산화탄소고 1차에 대해서 작동 농도는 0.02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몇 ppm? 25 ppm입니까? 250인가? 하나, 둘, 셋, 네 개. 250 ppm이네요. 얘가 550. 또 작동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잘 한번 다 넣으세요. 250 ppm은 커요, 작아요? 그렇지. 큰 지도 알고 작은 지도 아니고 50 ppm 허용인데 피난까지는 얼마? 1400이니까 안 죽어. 이해됩니까? 요까지 이렇게 봤었을 때
1400ppm이 피난 한계거든요. 그래서 안 뒤진다고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얼마 농도 이하면 작동하면 안 돼. 이때 얼마? 이게 50ppm이에요. 50ppm이 뭔데? 허용 농도예요. 사람 살아가는 농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한계치로는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때 동작하면 계속 에러 나는 거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양념을 더 치면 되지. 그 수치가 뭐 나왔습니까? 50ppm 나왔었고 1400 나왔었고 작동 250, 550 나왔고 부작동 50 나왔고 되겠지요? 이렇게 양념처럼.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엄청 잘 썼죠? 똑같이 20분, 5분 20초 이내에 경보 일러야 되고 5분 이내에 경보 바라지 않을 것.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 탐지하는 것들 똑같아요. 5분 이내, 1분 이내. 요 5분, 1분. 그래서 요거를 가급적 요 표로 넣어도 됩니다, 밑에. 그죠? 그래서 성능 이렇게 쳐가지고 요 밑에는 몇 분 이내, 몇 분 이내. 부족당일 때는 몇 분 이내. 요것들을 요렇게 밑으로 집어넣어도. 그죠? 그래서 다음 표로는 정리해서 지금 일산화탄소는 좀 많이 중요하게 한번 준비합시다. 제가 이제 펜션, 강릉 펜션일 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됐거든요. 지금 계속해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상식 감지기하고 복합형 다신호식을 3개로 이렇게 묶었네요. 참고로 118회 때 10점하고 25점짜리가 다 나왔었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냐 정도만 한번 판단하자 했었고요. 단신호, 다신호, 복합형 이렇게 해서 한번 개념에 대한 정리를 했었고 중요한 건 좀 표다, 그죠? 표를 했었을 때 보상식은 오화, 그렇죠? 그리고 복합형은 엔드 또는 오화. 복합은 열열, 연기, 열연기. 지금 불꽃 감지기까지 같이 좀 막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좀 대세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을 거 같아서.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엔드로 해서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오화도 이렇게 같은 기능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 나눠서. 그 다음에 다신호식이다. 다신호식은 농도, 온도를 바꾸는 거. 감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 쓰고 얘 왜 쓰냐? 엄청 중요하지. 그죠? 개요 목적이 개요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쓰게? 최근의 화재는 열연기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연기로는 1차 동작, 그 다음에 열로는 2차 동작. 감지기가 엄청 비싸요. 몇십만 원입니다. 네. 차라리 연기 열 설치하는 게 싸지. 엄청 비싸요. 전에 보니까 방폭형인데 열연기가 화공장 쪽에 설치되는 거 보니까 거의 100만 원 수준이더라고. 감지기가. 그래도 써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을 다시 한번 잘 봐놓으세요. 핵심 사항은 실보, 비화재보 그 관점으로 해서 접근이 많이 되죠. 실보라는 것은 감지가 동작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비화재보는 시도 때도 안 대로 울면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둘 다 피난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소화력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단점이 생겨요. 오동작 많이 하면 잡아둘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멀티 센서. 얘도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나와도 문제는 없지만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멀티 센서예요. 센서가 여러 가지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하고 연기. 방향성은 이렇게 안 맞구나. 기본적으로 연기 감지기. 아니지. 원래는 열 감지기가 제일 처음이죠. 연기. 그죠? 그 다음에 복합. 다신호, 복합, 보상. 그 다음에 멀티 센서 이렇게 정리해서 봅시다. 원래 제일 가장 무식한 형태는 화염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검출하는 게 가장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단점이 생기는 게 지연이 생기지.
지연. 그래서 야 연기부터 잡지. 연기. 그래서 얘는 오동작이 너무 생겨. 오동작. 신뢰도. 이 두 개를 섞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118회 때 방향성이고 해야지. 이렇게 추가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심지어 이제 가스까지도 검출해내는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멀티 센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센서링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 많이 있습니다. 열, 그죠? 그리고 연기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연기지. 연기예요. 얘가 이온화, 얘가 광전식. 그리고 온도. 그리고 블루, 청색 다이오드. 청색 다이오드는 파장대 범위가 달라요. 일반 LED하고. 그거를 검출해낼 거다. 봐놓도록 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감지기에 대해서 열 감지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더구나. 이렇게 한번. 그래서 또는 얘를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안고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분수의 적응성 여부하고 신뢰도 놓고. 좀 더 뭐 너무 간략하게 적은 것 같지만 들어가져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보상 기능 뭐 이런 것들 추가로 이렇게 해서 5번도 별표를 하나 해서 나오려니 해내세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색하고 똑같이 그죠? OT 블루, 광전식 열, 파장대 동작 원리. 이것들은 이제 NFPA 또는 이제 시방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정리한 거니까 참고해서 맞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TI, O2T, OTG 이렇게 이런 형식이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상세한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시키든지 부분들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그래서 뭐 잘 적었더라고. 그죠? 적응성 여부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잘 적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 이거 다 외운 거 맞죠? 외워서 적은 거 맞다고 해줘. 동영상 찍고 있는데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6번에 덕트도 지금 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재 확산 경로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화재를 발생시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발화, 실내, 그죠? 그리고 실외, 이렇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외인데 건물, 축물, 건물 전체, 인접 건물 이런 수로 가죠. 순서가. 그래서 발화를 막고 있는 형태 불연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고 이렇게 초기 화재 감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실내에 대한 부분들 경계는 가장 핵심 사항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억제력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외로 가면 이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요 시기가 요까지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개념이라면 이제부터는 수동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때 우리 나온 형태가 건축 방화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건축 방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건축 방화. 빨리 정리해봐, 건축 방화. 건축 방화의 관통부의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설비 관통부가 지나가요. 설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쪽에 대표적인 예가 덕트예요. 덕트. 어떻게 방화 구획을 하냐? 덕트는 뭘로? 덕트는 FD 이렇게. FD 시험에 나와요. FD 시험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됐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FD의 시험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네? 참고로 정지화면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이제 요번 시험 나온다니까. 누가 준대요? 예? 항목은 두 개. 항목은 2개씩. 회장님, 어떻게? 여기 좀 주고 어? 시험 기준. 참고로 시험 며칠 남았는지 압니까? 35일. 예. 하루에 몇 개씩? 예, 하루에 3개씩.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시험 나온다니까? 여기 시험은 다음에 치르는 걸로. 요 모음 있습니까? 모음. 그거 들고 있어요? 예, 그거 들면 앞쪽에 건축방아 2를 보면 됩니다. 건축방아 2. 건축방아의 2에 25점짜리에 보면 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요 지난주에 나눠주면 약간 연구반 사람들은 이렇게 쑥 한번 봐야 되는 거 아이가? 거기 보면 내화 성능 시험 결과 비차일 1시간 이상의 성능. 하나 더. 방화電파의 방연 시험 방법에 대해서 방연 시험 통과. 많이 개정됐으니까 정확하게 쓰세요. 이게 좀 말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 성능 같지 않은데 내화 성능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근데 기준의 패스는 항상 비차일 1시간 이상의 뭐 형태가 있느냐를 봐요. 근데 그 시험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또 솔직히. 근데 시험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연 시험 넣게 되는 거죠. 왜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하면 이 FD는 배출 설비에 대한 배연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모호했어, 안 좋았지. 이게 개정됐어요. 그게 잘 나옵니다. 요거까지. 지금 우리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구간에 덕트를 폐쇄하는 구간에 이걸 다 쓸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할 거냐? 덕트를 폐쇄하면 이 FD는 어떠한 성능이 있어야지만 관통이 안 될 거냐를 고민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내화 성능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화 내열. 비차일 1시간을 먼저 견디는 거지, 얘네들이. 관통 부위가. 두 번째, 연기를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한계를 어떻게 해놨느냐고. 그렇죠? 보세요. 네.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36일째부터 보겠다라는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양심 없지. 건축방화 많이 중요합니다. 방화 구획을 관통하고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요렇게 관통 부위를 이렇게 하는 거지. 요 형태가 우리 차열이 들어가는 거고요. 차열재.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충진하는 거지. 그 내부를 FD로 하는 거죠, FD. 이렇게. 퓨즈 꼽아가지고, 그죠? 탁 닫히는 거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잘 봐세요. 이게 확산에 대한 부분으로 엄청 중요하게 볼 거라, 지금. 덕트용 내부의 연기 감지기로 인한 작동시켜도 되지. 왜? 이 퓨즈의 작동 여부가 내가 판단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에 덕트 감지기를 넣자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감지기 연동위에서 폐쇄되는 단파를 넣자는 거지. 되겠습니까? 활용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 지금 신뢰도가 지금 엉망이라 갖고 내가 안 시킬 뿐이지. 이렇게. 종류 나와 있고, 예. 그림은 미술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그죠? 약간 추상화 같은 개념도 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 거는 이거 없댔다, 그죠? 없는 타입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정리를 이렇게 좀 잘했어요. 글로 돼 있는 부분을 엄청나게 정리를 좀 잘했던 봄이라서
근데 너무 많이 줄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기준은 줄여도 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설치식 고려사항들 그죠? 맞춰갖고 하고 잘했더라고. 그 다음에 저기 그림 미술학원 다니는 사람 미술학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죠? 이렇게 잘했네요. 내부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타입이 있고 감지기가 바깥쪽에 있으면서 안에 있네요. 지금 기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 급기 닥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되겠습니까? 요 두 사람이 같이 한 문제로 풀러가면 이상적인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옆자리에서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증도 반 나누고 두 번 치면 되지, 두 번.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 15,000 CF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연기감지 설치 위치, 그죠? 리턴 에어 썰비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는 잘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는데 돼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 고려사항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도 덕트에 대해서 화재 확산 경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줄쳐놓으세요. 화재 확산 경로는 그렇죠? 6번에 7번에 신호 처리 방식하고 무선 방식. 신호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용어 요 세 가지 그죠? 그리고 전파에 대한 의미 이 노트로 가세요. 나중에 전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어떤 전파를 쓰는 거지 이런 부분들. 전파라는 것들은 뭘 쓰고 신뢰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무선식 일반 감지기 선생님 외웠습니까? 37일 있다가 외울 건 아니죠. 외우세요. 지금은 이슈는 옆에다 메모 하나 해놓을게요. 그죠? 지금 이슈는 이때 이슈라는 것은 질의 때 면접이라든지 IoT 나온댔죠. IoT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인터넷 오브 띵스 물건의 통신이 이런 거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한 이 물건은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 기능 얘가 통신이 되게 해요. 통신 그렇죠? 이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원이죠. 이 3종을 고민하자는 거야. 우리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지 기능, 통신, 비상전원 이렇게 돼. 무선기기예요. 그렇죠? 엄청 많이 쓸 것이 지금 점차 되어 가고 있는데 무선식에 대해서 명료한 형태가 없어요. 형식 승인에 이러한 한 10점 정도로 쓸 수 있는 양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해 놓은 거예요. 준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나왔었고 어떤 식으로 더 개선하고 바꿔질 건지 그죠? 이 건전지에 대한 전원 용량일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그죠? 양념처럼 적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세요. 그리고 감지기에 대한 성능 되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나와 있고 전원은 뭘로 쓰느냐 전부 다 이 부분이에요. 통신 뭐로 쓰는지 이때 우린 전파다 그죠? 전파 뭐 쓰냐 잘 한번 보고 필요할 것 같아. 요게 이제 그죠? 유선, 무선, 유무선 이거 정리되어 있는 표야. 이렇게 그죠? 37일 있다가 암기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8번에 부착 높이별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기초적으로 뭘 갖고 와야 되냐 높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높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플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죠? 플럼은 올라갈수록 그죠? 식죠. 냉각. 그걸 첫 흐름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면 열 전달의 누구의 법칙? 열 전달의 누구의 법칙?
내가 썼는데.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누구? 열전자 세 가지가 있어. 전도형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바로 외우네요. 대류, 복사형 있어요. 시험 불과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전도는 누구 법칙? 아니, 전도가 뉴턴입니까? 합격해도 증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네. 그리고 대류가 냉각 법칙입니다. 냉각. 여기 이제 뉴턴 아저씨. 뉴턴. 이렇게 있어요. 전도. 우리 프리에 전도 법칙 이렇게. 복사는 스테판. 다 알고 있네. 이제 공식. 자, 공식 하니까 아휴. AU. L분의 K 델타 T. 기현님 대류 공식 H 델타 T. 선생님 스텝업 보지만 이신 점심이죠. 파이 입실론 시그마 T의 4승. 요 두 개는, 요 세 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같은 개념이죠.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똑같은 이렇게 형태로 보시면 되는 거지. 올라갈수록 냉각이 생기는 거고요. 하원에서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부력으로 한번 얘기할 거고, 해당되는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점에서는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댔어요?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지. 공식 기억납니까? 루트 EGH 가로 열고 네? TA분의 TA T 마이너스 T TA분의 T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TA. 로우에 로우 A 마이너스 로우 로우 A 마이너스 로우입니까? 안 되니까 우리 연소 때 견 들어본 거는 같죠? 됐습니다. 네. 들어만 봤으면 됩니다. 이거 뭐 기억하는 거는 지금 돈과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 이해해 놓으세요. 요걸 우리가 좀 이해되는 것들은 플럼 이동 속도지. 플럼 이동 속도. 요 에너지는 같아요. 이렇게 한번 따져오는 거지. 요로 갈수록 냉각이 된다네. 그래서 요럴 때 기류는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청상화가 생깁니다. 단층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스태그피케이션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지기는 어디 설치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열적 제한이 걸려버려요. 이렇게. 스포청은 8m의 제한이 걸려요. 더 이상은 올라가긴 하겠으나 위치 엄청 강하면 돼요. 밀어 올리는 게. 그게 아닐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기 순으로 가요.
또는 열 감지기는 분포형으로 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8m까지 정리하고 여기서 분포형이 나오고 다 연기 또는 불꽃 요 위에서부터는 아예 열은 안 돼. 한 번 더 적으세요. 여기서 이제 열은 안 되는 거야. 몇 미터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20m 이상일 때는 아날로그 방식만 가능하다라는 거. 옆에다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적으세요. 이게 됩니까? 이거 기준을 누가 못 외워요? 다 외우고 있지. 걔는 진짜 외우고 있습니까? 누구든은 못 외울 수도 있어요. 해놔야 되지. 한값에 대해서 5% 미만이라는 것들. 5% ABS per m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퍼센트 OBS per meter. 그죠? 100%면요. 안 보여. 이게 그 멀어서 안 보인다라는 말이죠. 암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네, 그죠? 네. 요 부착 높이. 이런 생각을 다 했네요. 네. 네? 이게 게으르면 됩니까? 이걸 덜 적으려고 그랬네요. 이래 해도 그죠? 네, 좀 어수선할 뿐이네요. 네, 이렇게 잘했네요, 그죠? 네. 참조해서. 네. 이유는 옆에 좀 어떻게 적을까요? 이유는? 이유는 좀 적고. 그 다음에 9번에 시각 경보기에 관련된 부분 보면 시각은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수면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면 설치 대상 그렇죠? 설치 가정 기준이 어디 설치되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2에서 2.5m라든지 높은 데 설치되는 형태는 인지를 빨리 하기 위한 부분이고 무대부 또는 도로 터널 또는 CO2 저장 용기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시각경보기의 핵심 사항은 청각장애인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도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청각장애인 수준으로 인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하나 질문이 화장실에는 설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장애인법에 의한 부분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법은 장애인을 지금 강화되어 있는 게 유도등도 좀 강화되어 있고 있습니다. 유도등 뭐 음성인지대기라는 건데 그까지 나오면 좀 너무 강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은 열어두는 시각은 필요하나 엄청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그렇죠? 요것만 좀 수치를 수정할게요. 오타가 나서 20피트고 6.1m. 근데 이상하네. 여긴 6.1이고 6.01이네. 네, 6.1입니다.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서 핵심 사항이 뭐였습니까 하면 침실에 관련돼서 얼마큼 강화가 됩니까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좀 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네. 설치 위치에 따른 부분들 한번 봐놓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잘 돼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 분류했더라고. 그것도 엄청 잘했죠? 요것들 잘 이해하면 거실 크기에 따라 가지고는 광원이 추가가 된다라는 기준하고 복도 통로가 길면 길수록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좀 더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NFPA 쪽 한 번 더 정리하고. 국내는 길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또 있으면 하나 붙이면 어때요? 국내는 그냥 실 개념이에요. 한 개 있으면, 그러니까 소화전 위에 하나만 붙여놓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보이잖아, 이러잖아요. 안 보여? 보이잖아. 실이 이렇게 커도, 그죠? 이거보다 더 커도 한 개만 붙여놓으면 됩니다. 실마다 이렇게, 실 하나, 이렇게. 땡이 실. 이제, 그죠? 더 놓지 않죠? 저는 추가해요. 추가를 합니까? 어쩐지 시공사에서 그래 실하더라고. 또 저갑니네, 실하면서. 안 잡을 거잖아요. 관리사님 안 잡는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관계 나빠져. 잘 돼 있죠. 이거는 세 개를 갖다가 다 통으로 정리해서 이제 암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에 조도 기준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조도. 그죠? 여기 힘듭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0.1, 0.2, 1룩스, 그리고 10룩스. 그죠? 그 부분들 정리 잘해서 한번 반어토로 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묻는 거는 유도등, 피난 유도선, 비상 조명 등 거기 관련돼서만 채점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반어토로 가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도, 양도, 그죠? 정의를 잘 해놨네, 그죠? 조도는 설명에 대해서 정의가 짧으면 앞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서 나머지는 이제 해설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끝에 조금 여유가 남으면 부분들은 그래 상향 조정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1룩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면 끝선이 보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단 내려갈 때 뭐 몇 룩스 하면 틈, 그죠? 끝에 계단이 보이는 게 아니고 계단의 디딤의 끝선. 예. 그래서 자빠지지는 마라 이 정도지. 이렇게 이 정도로 정의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설명이 용이하더라고요. 그죠? 조도는 요면, 그죠? 예. 광도는 휘도는 요 광도 이런 셈이지. 세 가지 조도, 휘도, 광도 잘 이해해놓으세요. 그리고 주관은 조도, 휘도가 있고 우리는 식별도 기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조도를 먼저 하고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또 나름대로 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25점짜리 25점짜리에 불꽃의 센서에 대해서 자외선 영역하고 적외선 영역에 대해서 감지해 보세요. 불꽃 감지기를 쓴 형태는 가시광 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인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광 영역에 들어오는 형태의 전이긴 하나 어떨 때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ASD,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그 다음에 불꽃, 그 다음에 열 감지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특수 환경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반 열 감지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돌려 얘기하면 대공간에 열 감지기 등등에서는 적응성이 없을 때 또는 일반 연기 감지기로는 뭐 층상화가 생기는 거지. 단층이 생겨서 감지가 불가능한 대공간에도 대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대공간에 화재가 발생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 감지기는 뭐의 원인이 돼서 감지가 지연 및 피난에 또는 인명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현실은 불꽃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가 어떤 형태로 설치되고 있더라. 그리고 적응성에 맞게 자외선 영역이든지 적외선 영역으로 맞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또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대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연령계에 대한 부정응성에 대해서 지금 요거 설치되고 있고 잘 알아보자.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쓰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고민을 그렇게. 현재 이 공간에서는 그죠? 자외선식 감지 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있는 글을 조금이라도 더 썼나요? 그죠? 이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관기전력 특징 가볍게 한 5줄 정도로 해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다시 보면 단파장이면서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큰, 그죠? 오염에 약하고, 그죠? 그리고 조기 경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어떤 화재 적응성이 유사됐습니까? UV는 어떤 화재? 수소 화재, 또 황, 또 금속 화재 이런 것들 적응성이 높지. 그죠? 그 다음에 적외선은요. 적외선 지금 나와 있는 CF 또는 다정 이렇게 됐습니다. 다정.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점 이런 것들 적을 수 있으면 좋지. 5번째. 그죠? 에너지는 작고 파장대는 넓고 맞습니까? 그리고 장파장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요소에 대해서 감도자가 좀 작은 편입니다. 좀 지연이 될 뿐이지. 이 외력에 대해 영향을 좀 받는데 일반적으로 고열로 되어 있다든지 햇빛에
그죠?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형태. 일반적인 거의 모든 화재는 탄화수소 계열은 얘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죠? 결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상기의 어떤 원리에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지금 해설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써는 있죠. 1번은 뭡니까? 라면 이런 특정의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네가 물었던 이런 부분들. 두 번째 뭡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지. 이 현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지.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지. 다시 좀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현실이라는 거야. 1번 결론은. 그죠? 두 번째, 여기 보면 개선 사항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 마치 상기와 같이 이렇게 개선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 앞으로는 이러한 현재에 대해서 우리 놓쳤던 부분도 계속 개선될 수 있게 완전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방향성.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3번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 정량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대책과 또는 뭐 실물 실험을 통한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약간 뜬구름 잡는 비슷한 앞으로 뭐 돈은 상관없다. 연구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뭡니까?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강력하게 설치되도록 하자. 학교에 재현설비 넣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3번에 넣어. 그러면 이게 면접관 같으면 좀 그렇지 않죠. 심층 면접하려고 우리 들어갔어. 2차 때. 그래서 학교 건물도 재현설비가 들어갔으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실 재현 같은 경우. 그러면 면접관이 돈은요? 이렇게. 다음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외국계 학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실 재현이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다 넣어. 없으면 안 돼. 로이로제 걸린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스프링클러 있는 학교가 잘 없어. 그죠? 스프링클러 있는 학교는 잘 없더라고. 그죠? 4층 이상 하니까 4층만 스프링클러 들어있는 학교가 있더라고. 골치 아픈 거지. 그러면 이해하세요. 그래서 개요를 반 페이지씩 채우는 연습을 자꾸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써보니까 쓰고 난 다음에 왜냐면 25점짜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대잖아요. 이 방향으로 적은 거예요. 자외선 5개용 해서 쭉 다 정리되어 있는 표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특징들 쫙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 원리 요것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약간 있는 게 두 가지를 물으면 항상 고른 배열을 조금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해되죠? 자외선이고 적외선을 물었다. UV이고 IR이지. 똑같아요. 중요도가. 차이가 없다고. 얘도 2분의 1페이지, 얘도 2분의 1페이지, 얘도 한 페이지, 얘도 한 페이지. 그래서 그 틀을 딱 짜놓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비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고 똑같이. 그리고 형태도 똑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여기 기본 개념에 대한 간단한 특징이 있고, 간단한 정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감지 원리들. 그 다음에 특징. 근데 앞에 있는 UV 감지기는 그랬는데 IR은 그냥 한 1, 2번으로 해서 간단하게 적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틀을 똑같이 해서 채점하기 용이하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결론 부분이다. 그죠? 예. 잘 썼네요. 8배에 대한 부분들, 높이 기준, 열감지기가 못하는 능력에 대해서 부분이 있었고, 어떤. 그리고 요런 여백의미는,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최대한 부분에, 요런 형태는 진짜 양념 삼아, 이렇게. 그죠? 아니면 높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 높이를 따지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몇 미터까지에 대한 뭘 감지기, 몇 미터는 몇 가지, 이렇게 넣어놓든지. 그 다음에, 방송 설비. 방송은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방송은 조금 안타깝지만 방송은 이슈가 지금 최근에 나왔고 중구난방인 불특정으로 튀는 게 많이 났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간 음량 조절, 그죠? 그리고 뭐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적어봐.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또는 뭐 별 특이한 것들이 좀 다 나왔었어요. 그죠? 그나마 조금
방송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준의 하나.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었던 단락에 관련돼서 4가지 대안. 그죠? 그래서 지금 정의하고 조금 더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음량 레벨이냐, 음악 또는 출력에 대한 크기. 그거 고민하는 거 하나 나올 거. 그래서 그 부분들. 얘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음압 레벨 또는 데시벨. 요런 등등. 그거에 관련된 것만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면, 비상방송은, 요런 내용도 좋고, 하지만 최근의 이슈를 같이 가미하는 게 더 좋아요. 최근에 단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 또는 큰 이슈, 그리고 그걸 묻지 않더라도 그 방향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락됐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게 대한 더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형태로 갈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줄은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이 큰 게 있었어. 현실에는 이렇게 오고 그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그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찾아보는 거지. 그때 그 기준은 배선 기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음량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쭉. 그리고 좀 쓸 수 있는 여유가 남으면 기준이 짧으면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쓰고 화살표 한 줄 해가지고 뭐 5줄짜리 기준을 묻는다 그러면 밑에 부연을 할 수 있으면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라는 거, 포인트 같은 것들 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요 부분들도 했었고, 그죠? 예. 유도장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작부가 2가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능해야 되는 거. 10초, 이거 예전에 질문하시는 분 있었는데, 10초 후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지. 음성이 안 나간다고 지적해가지고. 예. 음성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만들기 나름이고, 음성이 안 나갑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가 10초 이내에 안 났다고. 그죠? 예, 방송이 아니라고 이렇게. 호기심 관리사님이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지. 대선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요거. 이런 형태로, 그죠? 지금은 어떤 걸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전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30초, 이렇게 됐었을 때. 가시나요?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써서 한번 해라 했다, 그죠? 예. 여기 지금 직상 5계층이 동시 피난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단이 안정성이 확보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시각 경보기는 직상 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30층 이상이면 전층으로 갈 거니?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니? 네. 그래서 어떤 기준화 개선점, 이렇게 전원까지 하고 결론에 기준을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기준을 확인하니 상계와 같이 기준이 정립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세 기준에서 우리가 봤던 직상의 4계층이 동시 피난할 때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나머지 유도장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3번은 앞으로 이제 성능이 확보되는 형태에서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하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송도 예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향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 하나, 그리고 기준점, 여기까지 조금 정리될 수 있게 봅시다. 그죠? 그 뒤쪽에 있는 참고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그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수업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꼭 정리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왕 지금 좀 늦은 시간에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트 하는 것이 머리가 살찌는 걸로. 대가리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머리가 지식이 쌓인다 생각하고, 약간 좀 굶어도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아직 안 마쳤는데. 마칠까요? 네. 그래서 여튼, 요렇게 갑시다. 가서, 암기는 늘 해주세요. 늘 하고, 외운 만큼 확실히 표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범 답안이 이렇게 다 주잖아요. 주는 만큼, 요만큼만 쓰면 합격합니다. 요만큼만. 요 답만큼만. 그래서 다음에
뭐 따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일요일날 시험을 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의고사를 주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치고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치면 되지, 그죠? 와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목표는 1년 이내에 우회둥둥 해결입니다. 할 수 있지? 웃기고 있는 일 안 했습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만 바짝 고생하시고 오늘 저녁에 가서 좀 고생하시고 여하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